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맛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차가운 날씨에는 따뜻한 차 한 잔 많이들 생각이 나시죠? 그런데 커피와 같은 음료를 주로 즐겨 드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전통식품을 찾아서 한번 즐겨 드셔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오늘은 전통 방식을 통해서 우리 전통식품의 명맥을 잇고 계신 식품 명인을 모셔놓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국식품명인협회 신광수 회장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진 계절에는 네. 차 한 잔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 네. 그런데 시중에는 이제 다양한 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회장께서는 이제 전통 방식으로 차를 제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차를 제조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우리 전통차, 즉, 한때는 우리 민족의 차로 자리 잡기도 했던 구중구포 작설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중구포란 가마솥에 차를 덮고 건조하는 과정을 9번을 반복해서 법제한다는 의미고요. 작설차란 차나무에서 찻잎의 크기가 참새 혀만큼 여린 찻잎을 따서 가공 법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차는 9번을 덮어서 이렇게 한 것은 9번을 우려 마셔도 그 향과 맛이 새롭게 느껴지고 우려 마시고 난 다음에도 이 찻잎을 버리지 않고 밥을 지을 때 사용을 하거나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지요. 구중구포, 그만큼 많은 신경과 정성을 쏟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듣기에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덕금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전통 가마솥 덕금차라는 것은 500여 년 전에 서산대사로 잘 알려진 청어휴정이란 분이 지리산에서 수행 보임 중에 구중구포 작설차 제법을 완성을 했어요. 이후 가마솥 덕금차가 전래되어서 제 선친께 이어졌고, 그 이후 제가 전수받아서 널리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 제조 방법을 잇는 차, 어떻게 들어보면 자연에도 친화적이고 또 우리 몸에도 많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차나무에서, 본래 우리 차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익어서 이게 땅에 떨어지면 저절로 발화가 돼가지고 이게 커서 성장해 가면서 군락을 이루는 야생 차밭이거든요. 이런 게 군락을 이루게 되면 거기서 여린 찻잎들을 이렇게 채취하는데 그런 야생 차밭에는 미량원소나 유기물질이 많아서 이 잎으로 가공을 한 차들은 생명력도 강하고 건강에 유익하다고 오랜 차 문화사에 다 나와 있고, 근래에도 무슨 우리 생로병사 비밀 같은데도 우리 차가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가 장수식품으로 자리 잡고 이런 내용들이 잘 밝혀져 있죠. 예. 네, 그만큼 건강에도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네, 이러한 전통 과정으로 이 차를 제조하고 또 많은 분들께도 전통식품에 대해 많이 알리고 계신데요. 회장께서는 또 한국식품명인협회 회장으로도 계시잖아요. 네. 네네. 그렇다면 이 전통식품 명인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전통식품 명인이란 우리의 전통식품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 한 분야에 오랫동안 정진을 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그 분야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식품 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전통 식문화를 이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려웠던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통성을 가진 것들은 사실은 경쟁력이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은 고기하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우수한 농산물로 가공을 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판매가가 비싸지게 되고 그러면 또 경쟁력에서 밀리잖아요. 또 우리의 농정이 되게 이제 증산 쪽으로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갔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해서 사라져가는 그런 그 식품들이 좀 있죠.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야 우리 문화가 또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예. 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지금 걷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감에도 이 명맥을 보호하고 이어가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차는 고와 그 낙이 둘이 아닌 것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걸 또 즐거움으로 승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차 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 차에 중독이 돼서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그 우리 식품 명인들의 제조나 가공 조리 분야에서 전파 활동을 이렇게 하는 실습을 통해서 전파 활동하는 걸 보면 정말 신명이 나서 하고 그 열정 속에서 굉장한 그 에너지들이 이렇게 분출된 것 같은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회장께서는 이제 전통 식문화, 전통 식품을 네.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향후에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예, 물론 바라는 게 있죠. 당연히 현재 63명의 그 식품 명인들이 평균 70여 세의 고령입니다. 명인들의 희망은 이걸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수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명인과 전수자들을 위해서 확고한 어떤 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한국 식품 산업의 발전을 좀 이루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인과 전수자들한테는 한 줄기 서광으로 비쳐서 아주 희망에 차 있기도 하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후계자를 지원하는 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잖아요. 네. 협회장께서는 이제 협회 쪽에서는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 명인과 전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올해 지난 3월 달에 그런 게 좀 마련이 돼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제 자신도 그랬고 식품 명인들이 말씀드렸지만 즉 전수자가 희망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이 통과가 된 것을 이렇게 정말 한 줄기 서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는 국민들한테 인지도도 좀 높아져야 되고 해서 협회 차원에서 명인들과 전수자들은 정말 그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하고 국민들께 그 전수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이죠. 예. 네. 그럼 오늘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회장께서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바른 먹거리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십 년 이렇게 차와 함께 살다 보니까 차라는 글자에서 그 의미를 찾았어요. 한문으로 차다자라는 것은 읽을 때 차라고 읽죠. 근데 그 글자를 부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초두변의 그 바로 밑에 사람인자, 그 밑에 나무 목자, 즉 풀과 사람과 나무가 합쳐진 의미가 형성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참으로 이 차자라는 그런 의미가 깊구나. 어떻게 사람은 자연과 하나로 일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현명하다는 뜻이 그 차라는 글자에 담겨 있어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회장님 말씀에 저도 참 예. 동감합니다. 예, 차라는 말이 예.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지금까지 한국식품명인협회 신광수 회장과 함께했습니다.